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유행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동량도 함께 늘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량이 목표치의 7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올해 말까지 개도국 공급 백신은 액초 목표치인 20억 회분의 70%인 14억 2,500만 회분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주 어린이 신규 확진자는 25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그 이하 연령대 접종은 아직 당국의 승인이 안 나 어린이 감염자가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증세안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3년간 57조 원을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49명 발생해 이틀 연속 2,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지역 발생이 2,018명이고 해외 유입은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660명, 경기 639명 등 수도권에서만 1,407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9.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이 14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경남, 대구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9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은 2,34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1명이 줄어 현재 366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을 38만 명이 받아서 누적 3,170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61.8%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30만 명이 추가돼 누적 접종 완료율은 37.2%로 집계됐습니다.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추가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87만 3천 회분이 오늘 오후 4시 25분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정부가 모더나사와 직계약을 통해 확보한 4천만 회분 중 일부로 전날까지 누적 도입분은 1,060만 7천 회분에 달합니다. 백신 오접종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병원에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건데요. 정부가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오접종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상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의 예방접종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났습니다. 105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겁니다. 냉장 유효기간을 하루 이틀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월 27일까지 유통기한인 거를 그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28일 날 접종을 한 거고요. 또 9월 1일까지 유통기한인 거를 또 이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9월 2일 이후에 접종을 한 거고. 비슷한 오접종 사고가 최근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61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는가 하면 서울과 인천, 평택과 울산에서도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맞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들 역시 화이자 백신이었는데 유효기간 표기가 두 가지라 혼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자에는 해동 날짜로부터 한 달까지인 냉장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지만 병에는 제조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신 자체의 유효기간과 냉장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관리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오접종으로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 그 소폭의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는 그래도 안전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동일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방역당국은 앞서 백신 수송 상자에 선입 선출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오접종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 기관들이 보유한 백신의 유효 기간을 전수 점검하고 유효 기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규제 중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정하라며 차를 끌고 한밤에 도로 위로 다시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의했는데 경찰은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진행을 막으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로 위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쪽 차선을 거의 모두 메운 차들. 비상등을 켜고 일정한 속도로 줄줄이 서행합니다. 정부 방역 정책이 규제 중심이라고 항의하며 1인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로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뭐 위반한 것도 없는데 저희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한 10분의 1 정도.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참고만 살아라 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시위를 주최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새로운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시간 제한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조금 더 방역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양화대교에서 시작한 차량 시위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거쳐 이곳 여의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통행을 막아서면서 집결지인 여의도로 진입하려는 자영업자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합법입니까? 서울에서만 경찰 추산 120여 대, 주최 측 추산 2천여 대가 집회에 참여했고 대전과 부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인 시위는 합법적이라면서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 시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안의 하나로 꼽히는 게 수소 에너지입니다.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이런 수소를 직접 만들어 유통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물론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트레일러를 공개한 현대자동차는 2040년부터 수소에너지를 대중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소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오고 공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시스템하고 거의 동등한 가격으로 우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SK는 수소 대량 소비에 대비해 18조 원을 투자하며 수소 생산과 유통, 공급 전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도 수소 생산에 뛰어드는 동시에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뽑아내는 수소 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하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CO2 감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그룹들이 수소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15개 회원사가 모여 H2 비즈니스 서밋이란 이름으로 수소기업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체에서는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수소경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전기차를 선택한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앞세워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로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소 시장은 2050년까지 우리 돈으로 14,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미래 에너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올해 추석 선물 예약 판매 기간 한우와 배, 와인을 찾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에서는 예약 판매 기간인 지난달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 추석 이전의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2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세트는 22.7% 늘었는데 특히 한우 세트는 18.2% 매출이 늘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이 지난해 추석 때 같은 시기보다 14.8% 많았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주류 매출이 114.4%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와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7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 세트 예약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류 매출이 약 20% 증가했고 배와 한우도 각각 143%와 32% 늘었습니다. 네, 올가을 첫 단풍은 예년보다 조금 늦은 이달 28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웨더는 오늘 오전 발표한 단풍 전망에서 9월과 10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단풍 시작 시기도 하루에서 3일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첫 단풍은 예년보다 하루 늦은 9월 28일, 북한산은 사흘 늦은 10월 17일, 내장산은 이틀 늦은 10월 21일, 한라산은 하루 늦은 10월 14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일로부터 약 2주 정도 뒤로 중부지방은 10월에서 17일부터 10월 30일, 남부지방은 10월 24일부터 11월 5일로 예년보다 이틀에서 4일 정도 늦어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의 올해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전망입니다. 코백스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개도국에 공급될 백신이 당초 목표치인 20억 회분의 70%인 14억 2,500만 회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12억 회분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이른바 AMC 물량입니다. AMC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를 제외한 AMC 대상 92개국 전체 인구의 20%, 성인 인구의 40%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네, 부국, 빈국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지적해온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국가들이 연말까지 부스터샷 도입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접종도 못한 취약자들의 접종을 우선 고려해 한 달 전 최소 9월 말까지는 부스터샷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 후 전 세계 백신 공급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최소 인구 40% 이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부스터샷 도입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면역 저하자 등 취약 집단에게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접종을 완료한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을 적용할 때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1년 전 시점과 비교해 두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8일 노동절인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지난해 노동절보다 각각 3.5배, 2.5배, 1.8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과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면서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가 이런 복합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 확진도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어린이 신규 환자 발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어린이는 25만 1천여 명입니다. 주간 어린이 신규 환자가 25만 명을 넘은 건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 8,800명대와 비교해 30배 가까이 됩니다. 주목되는 건
지금까지의 어린이 누적 환자 500만 명 중 75만 명이 8월 한 달간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폭증세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중증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지난달 어린이와 10대 입원은 4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승인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용 임상 규모를 늘릴 것을 제약사에 요청하고 있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했어도 임상을 위해선 위생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고 성인용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희석시켜 아이들을 달래가며 접종해야 하는 등 애로가 큽니다. 당국은 늦가을이나 겨울이 돼야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기존 지침을 더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CDC also recommends school employ additional key strategies in school to keep kids safe, including improved ventilation, physical distancing, and establishing screening programs for students and teachers. 특단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의 특성상 다른 취약층을 전염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현지 시각 8일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칩 로이 의원이 본회의장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 우리 돈 58만 원가량을 각각 부과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규정을 처음 위반한 로이 의원은 $500이지만 지난 5월 이후 착용 거부로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던 그린은 누적 벌금이 $2,50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폭압적인 권력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며 윤리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8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달간 전체적인 성장이 중간 속도로 살짝 저속기업 변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7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연준은 경제활동의 감속은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나타난 외식, 여행, 관광 축소로 대체 기이한다며 이는 델타 변이의 급증에 따른 안전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출신인 존슨 총리가 제안한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무상 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고 또 누적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이번에 상당폭의 증세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세율도 1.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세금 인상으로 향후 3년간 36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57조 원을 조성해 국민 보건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이번 조세 부담 상승폭이 영국에선 40년 만에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게 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 Conservative government wants to raise taxes, but nor could we in good conscience meet the cost of this plan simply by borrowing the money and imposing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오는 2023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입니다. 영국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상 의료 비용에 대해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고 의회와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존슨 총리의 증세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And who's going to pay for the cost of this failure? Working people. Under his plan, a landlord renting out dozens of properties won't pay a penny more, but their tenants in work will face tax rises of hundreds of pounds a year. 영국 정부의 증세안은 야당과 보수당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19대 248표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12일까지인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오후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도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21곳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를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오늘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공식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긴급사태가 해제되는 미야기와 오카야마 현 2곳은 준 긴급사태 지역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긴급사태 기간이라도 백신 접종을 전제로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업소에는 주류 제공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남서부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320km 떨어진 멕시코 수도에서도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또 인명 피해도 났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앞에 세워둔 차들이 쓰러진 기둥에 눌려 찌그러지고 도로 곳곳이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있는 휴양 도시 아카풀코 인근에서 현지 시간 7일 오후 8시 47분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쓰러진 전신주에 깔려 인명 피해가 났다고 게레로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No fue algo que no se lo deseo yo a nadie. Y luego en el piso 12. 320km 떨어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땅이 1분간 흔들리며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이 20km로 얕아 진동을 증폭시켰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송전선과 건물이 흔들리더니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전력이 끊깁니다. 지진 발생 후 몇 시간 동안 92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빗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A llamar y esto nos empezó a mover nuestra casa y ya pues cuando empezó como la última parte del sismo es cuando se fue la luz, entonces ya no supimos más, nada más escuchamos que se cayeron unas cosas. 이번 지진은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던 때와 같은 날짜에 일어났습니다. 멕시코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1985년 규모 8.1의 대지진으로 멕시코시티에서 10,000명 이상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각, 청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을 현실과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실감 콘텐츠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의 과학의 달인에서는 장애인 직업 훈련을 돕는 따뜻한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신 애트리 기련이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